안녕하세요. 리서치 헬퍼 박대표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사업은 이 소상공인 예비 창업 패키지,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 명칭은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어떤 사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예비 창업자 모집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공고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접수 3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금요일까지니까 한 수요일까지 접수하고 좀 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접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많이 해서 아니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접수가 우선이라는 점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공고문에도 나와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집어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자들, 그러니까 폐업한 분들 중에 국세 지방세 안 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분들은 꼭 세금 내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그 사업계획서 그거 한 번 더 살펴볼 테니까 얘기해 드릴 거고, 1차적으로 서류 평가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요 발표 평가 진행한다 라는 부분이고, 사업화 자금은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고 민간 부담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와 똑같은데 금액이 조금 더 적은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창업 프로그램들 상담 코칭 이렇게 해주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을 해주는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고문과 여기 있는 사업계획서 요거 양식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고문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예비 창업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이제 사업 공고일 이전까지 이제 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증명원 요거를 꼭 제출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 폐업하고 재창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비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를 폐업하셨던 분들은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예전에 이 사업을 받았던 분들은 이번에 또 지원은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비 창업자분들,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신청하실 분들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해주는 규모가 총 5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서울도 있고 제주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뽑는 인원은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역별 모집 규모가 예비 창업자 아이템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서울에 60명이 한 100명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늘어봤자 한두 명 정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대략 한 이 정도 모집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신 분이 제주에 신청해도 되냐 라고 한다고 하면 제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발표를 하러 가고 그 지역에서 하는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제재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집 또는 우리 사업장에서 가까운 곳에 접수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이 편리한 곳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신청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집 근처에 신청해서 좀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지원해주는 금액은 최대 4천만 원이고 평균 1,800만 원 정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4천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템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대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 어떤 거여야 되냐라고 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이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장사하겠다, 그래서 가게 오픈해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것들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것보다 기술 창업과 연계돼서 한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발 투자해가지고 사업화했을 때 그 성과가 좀 크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한 아이템으로 갈 수 있다. 파급력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역 내에서 가게를 오픈하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그 확장되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지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파급력 있는 아이템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2회 분할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선정되고 나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로컬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이런 것들 생태계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는 분야, 또는 우리가 생활 라이프 스타일형도 이제 될 거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뭐 이제 저희 유튜브 보면서 얘기해 주셨던 분들 중에 필라테스 우리 지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예, 라이프 스타일형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이제 공예 제품, 뭐 이제 디자인했던 제품들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온라인 셀러형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형도 사실은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들, 예를 들어서 지역에 많이 나는 특산물을 활용해서 이제 뭐 좀 특산품,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겠다. 그러면 로컬 크리에이터형으로 갈 수 있고, 또 이제 온라인으로 판다고 하면 온라인 셀러형으로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분야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어떻게든 맞추면 돼요. 내 아이템이 이거 좀 애매한데? 라고 하면 그냥 제일 비슷해 보이는 걸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 자격, 여기 예비 창업자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생활 서비스의 혁신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하려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보유한 고유의 기술 노하우를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자,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김치찌개를 잘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김치찌개를 잘 만들어서 뭐 이렇게 이제 좀 판매를 하는 식당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식당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좀 활성화가 돼 있죠. 이제 밀키트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라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자신의 보유한 기술을 가지고 이제 창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모든 소상공인 분들은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를 했을 때 모든 아이템들은 다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로컬 크리에이터형은 이제 지역 고유 특성과 자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해 가지고 이제 지역 가치 창업자, 그러니까 지역의 가치를 늘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놀러 와가지고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 기반의 생활 양식, 예, 뭐 옷 파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 파는 거 가능하고요. 그래서 요런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라이프 스타일형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셀러, 그러니까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지금 온라인으로 무조건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온라인 셀러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온라인 셀러형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신청 제외 대상인데요. 여기 있는 뭐 이제 음식점,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요 항목으로만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긴 하지만 음식을 만들어서 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걸 교육을 해준다거나 그런 형태가 된다고 하면 사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동차 판매업이긴 하지만 자동차 판매하기 전 단계에 뭐 기술 융합해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요거에서 회피할 수 있는 방안들, 그걸 찾으셔가지고 신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 고지고대로 그렇게 맞춰서 신청하는 거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타 중앙부처,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그냥 쉽게 설명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하신 분들은 요거 신청해도 되지만 동시에 수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하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신청했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가 붙었어요.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미 예비 창업 패키지를 받았던 분들, 선정이 먼저 됐다는 분들은 이제 그쪽에 협약을 하기 때문에 이거 협약하게 되면 둘 다 중복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정되고 협약을 해버리는 거, 그거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지원해주는 내용인데요. 일단 창업자한테 이제 멘토링하고 그 다음에 코칭하고 이런 부분들은 다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 심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피칭 대회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별화되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이템 사업화를 위해서 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2차로 나눠서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보육 공간, 그러니까 내가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꽃을 판다고 했을 때 꽃을 팔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교육해주는 사업이라고 할 때 교육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데, 요거는 각 그 지원해 주는 기관마다 좀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디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이제 기초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 대해서 심화 교육이나 피칭 대회 진행하면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업화 자금 이런 부분들도 연계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화 자금은 이제 1,800만 원, 그 다음에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평균 1,8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협약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사업자 등록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정상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원해주는 금액 가지고 뭐 쓸 수 있냐면, 매장을 모델링 하는데, 그러니까 매장 모델링 하는데 매장에 이제 배치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부분들에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비 창업 패키지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비용들은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매장 모델링하는 이런 인테리어 비용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제 브랜딩 홍보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나가는 부분들, 그 다음에 활동비,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임차하는 비용, 재료비, 기계, 이런 비용들은 대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 신청하셨던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건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는 게 매장 모델링 비용이 쓸 수 있다. 요 차이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장치 부분들인데, 기계장치는 사실 담당자하고 좀 얘기는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화 위해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미싱 기계를 구매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카페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커피 머신 구매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지원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들이 이 신청하시는 대표님이 미리 생각해 놓은 게 있을 거고, 그 생각한 대로 쓸 수 있는지 담당자하고 이 협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쓸 수 있나요? 라는 것들을 나중에 최종 협약하고 나면 이 수정 사업 계획서 쓰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사업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계장치 비용을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나중에 수정 사업 계획서 쓸 때 조금 조정하는 과정들이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그러니까 책상, 그 다음에 의자, 이런 것들은 구매 안 해준다는 거, 그 외에는 우리가 이제 사업화를 위해서 쓰는 장비들은 지원해 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인큐베이팅, 피칭 대회,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 있다라는 것들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준비 공간도 이제 최대 2년 동안 지원해 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졸업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정책자금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해주는 사업들, 그 다음에 정책 자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연계 사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다음 사업으로 어떻게 넘어갈 건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대에서 해준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후속 연계 우대 지원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 3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니까 여기도 적혀있죠. 마감일 2, 3일 전에 미리 진행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그럼 뭐 억울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미리 진행해 놓으면 사실은 그런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하는 부분들 잘 해서 이때까지 접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니까 요거 꼭 참고해서 온라인 접수됐는지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방법은 요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신청 시 유의사항 분명히 본인이 신청하겠죠. 그 다음에 한개 지역 선택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역 선택 시 거주지, 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지만 타 지역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 계신 분이 제주도에 신청했으면 선정되고 난 이후에는 타 지역으로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뭐 미니 피칭 대회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무조건 제주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해야 될 부분이 신청서는 사실은 홈페이지에서 클릭 해가지고 개인정보 입력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동의서는 거기서도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해야 될 서류는 요거 하나예요.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평가하는 과정들은 이런 내용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 통보한다, 전체적인 일정 요거 봐주시고, 요 유의사항 및 문의처 여기에 보면 여기도 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원 대상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신청서에 요 제외 업종을 명시해서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합성 여부를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음식업으로 등록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사실 이제 음식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관련돼서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제가 보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만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기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이종업종 간 이렇게 이제 결합해서 하는 경우에는 혁신성이 인정돼서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여기 이행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선정되고 나면 우리 이제 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증보험을 발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선정되고 나면 생각하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선정되고 나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협약 종료,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종료하고 난 다음에 1년 이상 사업체를 유지해야 됩니다. 혹시나 뭔가 이제 내가 질병이나 아니면 진짜 천재지변이나 일이 있어서 이제 사업체를 유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사업 폐업하기 전에 미리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확인을 받은 다음에 진행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렇게 협약 종료하고 그냥 바로 폐업을 해버리면 지금까지 지급됐던 사업비를 환수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안 좋은 상황들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항상 먼저 얘기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인 주관기관들 어디에서 하는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궁금하거나 문의해야 될 부분도 있으면 여기 전화하면
대답은 해줄 건데 일반적인 내용들도 대답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뭐 핵심적인 우리 사업 계획서 이런 거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이런 대답은 해주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업계획서 좀 설명드릴 건데, 사업계획서는 본문 10페이지 내외,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개요, 그 다음에 일반 현황 이런 것들 제외하고 뭐 이제 얘기해 달라는 건데, 요런 이제 파란색 테두리 이런 것들은 삭제해 주시면 돼요. 여기 있는 뭐 온라인 신청서 현황과 동일하게 적용, 뭐 여기 있는 점선 안에 있는 내용들 다 삭제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분야로 신청할 건지 클릭해서 여기 이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아이템명 요거 작성해 주시고, 여기 업종 분류 온라인 쪽에서 신청하는 거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랑 신청서랑 다르면 사실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접수된 거랑 평가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들은 다 똑같이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신청을 얼마로 하는 게 좋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 4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도 내이기 때문에 4천만 원까지 적어주시면 우리가 지원 사업들 신청했던 거 보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적정성을 평가해서 평균 금액이 이렇게 산정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요거 4천만 원으로 신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요거 생각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차별선 적고 이미지 나타내는 거는 이미 예비 창업 패키지 때 했던 내용들과 똑같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인식 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와 똑같죠. 그래서 이 아이템 왜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있는 뉴스 그 다음에 이런저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점을 보고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전의 이력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달성할 수 있다는 것들이 조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어떤 아이템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할 수 있는지 이 페이지에서 딱 보여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목적, 차별성, 그 다음에 이걸 만들고 났을 때 기존에 이제 뭐 판매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기존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차이점, 차별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팔 건지, 그 다음에 그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고객이 누군지, 그 다음에 어떻게 유통을 할 건지, 어떻게 홍보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목표 시장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진출하려고 하는 목표 시장의 규모, 상황, 그 다음에 특성, 그 다음에 경쟁 강도, 그다음에 고객 특성 이런 것들 적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다고 했을 때 20대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별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할 거고 이 정도의 금액을 사용하게 될 거다라는 목표를 잡고, 그래서 우리는 판매를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를 벌 수 있다라는 그런 큰 그림이 나오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인데,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 결과물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사업을 받으면 지원 사업 받아서 뭔가 만들어낼 거잖아요. 그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여기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발하는 방법도 대표자가 어떤 역량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이제 내가 아는 업체한테 맡겨서 이렇게 만들 거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비를 지급하고 어떻게 쓸 건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지원금 주면 내가 알아서 잘 만들 건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가능성 있는 현실적 있는 대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화 방안, 그래서 기존 거랑 똑같이 만든다고 하면 왜 이걸 사줘야 되는지, 그게 제일 의문점이죠. 그래서 경쟁 제품하고 서비스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걔네들 거보다 더 좋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페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돈을 어떻게 벌 건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꼭 나왔으면 하는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 제품을 구매했을 때 얼마짜리인지,
그러니까 1,000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10만원짜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금액을 구체적으로 딱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어떻게 이제 좀 지정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액이 지정되지 않으면 얼마의 개발비를 투자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예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는 이미 떨어질 사업 계획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를 판매할 건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몇 명한테 팔면 어느 정도 벌 수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남을 거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 앞에서 얘기했던 그 타겟 시장이 있죠. 목표 시장. 거기에 어떻게 우리는 진출할 거냐. 그래서 생산, 그 다음에 출시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케팅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판매할 거다 라는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는 홍보나 마케팅 할 건데, 그러면 SNS 마케팅 할 건데요, 유튜브 마케팅 할 건데요 라고 하는 것보다, SNS 마케팅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한테 컨택을 할 거고, 그 사람이 이런 노출 횟수를 했을 때 얼마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는 지원금에서 사용할 거다 라고 하면 되게 구체적이죠. 그러면 실제 사업비를 지급하더라도 그렇게 사용해서 홍보가 될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전체 로드맵.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 지원 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과정을 한 3년 또는 이제 5년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일정도 뭐 설계하고 제작하고 출시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지점도 내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확장도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여기 나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협약하는 기간, 우리 이 기간 내에 어떻게 달성할 거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간들은 아까 공고문 보면 지원해주는 기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간을 표시해주고, 이때 달성하는 목표, 나는 딱 여기까지 만들 거야, 이것까지 할 거야. 여기도 나와 있죠. 홍보용 웹사이트 제작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웹사이트가 나오게 만드는 그 과정들, 시제품 제작이 언제까지 되겠다 라는 것들이 다 날짜로 나오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돈인데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얼마만큼 지원해주면 어떻게 돈을 쓰겠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200만원이면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200만원 필요하고, 그 다음에 판촉물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100건 제작하는데 5,000원 정도 드니까 이렇게 이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런 비용들을 쭉 적어 주시면 돼요. 칸이 모자라다고 하면 더 늘려서 칸 늘려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부가가치세는 이제 제외하고 해주시면 되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 수입하는 그런 아이템은 대부분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외국 제품들을 수입해가지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 사업들 웬만하면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나와 있지만 사후 환급금은 제외하고 작성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자금 조달 계획. 그래서 요 비용만큼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기적인 계획을 할 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서 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할 건지, 아니면 누군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팀 구성에 사실은 요 평가할 때 저는 어떤 대학에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다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특정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아이템이 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꼭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어느 학교,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장 이름, 이런 것들은 다 뭐 그냥 뭐 이렇게 동그라미 아니면 별표 해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표자, 그리고 이제 팀,
그러니까 사실은 대표자에 대한 역량들 좀 많이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같이 할 팀이 있다고 하면 팀에 대한 내용들은 대표자보다는 조금 적게 이렇게 너무 팀을 부각해서 얘기해 주는 것보다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들을 좀 더 많이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대표자는 뭐 별 볼 일 없는데 팀들이 되게 화려해요. 그러면 이게 대표자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뭔가 바지 사장 내세워서 하는 건지 좀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좀 더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력 기업들, 업무 파트너들, 내가 알고 있는 업체,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쭉 적어 주시면 되는 건데, 사실 여기도 보면 무슨 전자 기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건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참고 자료들은 이렇게 페이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페이지에다가 이제 우리 자료들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점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증빙 서류들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서 이 소상공인 관련된 업종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입니다. 이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 뭐 예비 창업 패키지 뭐 잘 안 될 것 같아서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특히나 소상공인 분들한테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신청 못할 아이템이었다면 저는 이 사업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